야단마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단마님을 들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야단마님 지금 시작합니다. 늦은 여름의 어느 오후, 전라도 고흥의 어느 고을에 있는 집 안채에서는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씨 부인의 오랜 친구인 숙경이 찾아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김씨 부인의 시아버님인 박진사는 친구인 최참봉 댁에 늦게까지 계시겠다 전가를 보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웜에 어찐다고 육포 맛이 이리 좋단가? 역시 고흥댁 솜씨는 딸을 자가 없겠어. 숙경은 김씨 부인이 내온 육포를 맛보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너무 띄워주지 말란께? 우덜 시아버지가 겁나게 좋은 고기를 얻어와서 이리 맛이 좋은 것뿐이란께. 요즘 한양 촌놈들도 고흥댁 육포 맛을 보려고 줄을 쓴다더만. 근데 그거 알란가 모르겠네? 요놈 육포보다 더 쫄깃하고 맛난 것이 있는디. 거시기 육고기라고. 숙경의 말투에 야릇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거시기 무엇이라고? 그게 뭐단디 이 육포보다 더 쫄깃하고 맛있다고 하는 것이여? 김씨 부인이 궁금해하며 물어오자 숙경은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김씨 부인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홀로 된 과부가 얼마나 외로울까잉. 내 그 마음을 잘 알제? 그때 이 육고기만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게 또 없을 것이여. 그때 마침 육봉이가 술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반듯한 얼굴과 단정한 차림새가 예사 머슴 같지 않았지요. 마님, 지가 술 가져왔지라. 숙경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녀는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육봉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웜에 우리 육봉이는 어찌 이리 탄탄하니 아주 거시기 하구만. 엠뱅할 닌길이 그 허벅지와 팔뚝이 뭐 좋다고 혼자 하늘 갑은 우리 서방이랑 꼭 닮았네 그려. 니도 이리 온나? 와서 한 잔 찌끄러 불어라. 숙경은 갑자기 일어나 육봉의 허벅지를 만지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김씨 부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은밀히 마음에 두고 있던 육봉이를 다른 여인이 유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졌던 것이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전 이제 물러가 보겠습니다잉. 육봉이는 김씨 부인을 힐끗 보고는 공손하지만 굵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시키신 일들이 아직 남아있음께요. 육봉의 이런 시원한 태도와 왠지 자신을 은근히 보는 듯한 모습에 김씨 부인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 무렵 술을 평소에 거의 마시지 않던 김씨 부인은 몇 잔 되지 않는 술에 그만 취기가 올라 몸을 가누기 어려워했지요. 이미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그녀는 이미 옷고름이 풀어져 저고리 속이 살짝 드러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다요? 육봉이는 술을 더 내어갔다가 김씨 부인이 쓰러져 있는 모습에 당황했지요. 느금 아님은 고주망태 돼서 거시기 되불었은께 신경 쓰지 말고 니는 나랑 한잔 하자꾸나? 숙경이 육봉의 손을 잡아 끌며 말하였지요. 숙경마님, 저는 김씨 부인의 머슴으로 함부로 술을 받기 힘듭니다. 숙경마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저 잡놈이 나를 아주 호구로 본단가? 숙경은 술에 취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본인도 알지 못하고 육봉이는 숙경을 뿌리치며 얼른 김씨 부인을 바로 눕히려 그녀의 몸을 잡으려 할 때 그녀의 부드러움이 손에 닿았지요. 게다가 그녀를 안다가 그만 그녀의 따뜻하고 물렁거림이 육봉의 팔뚝과 몸에 닿아 육봉이는 바지 주머니 속 호리병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육봉이는 그녀의 가슴 가까이에서 거친 숨을 참으며 재빨리 고개를 멀리 떼며 말했습니다. 마님을 침상에 눕혀드리겠습니다요. 푹 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잉.
육봉이는 마음을 다잡고 재빨리 이불을 정리해 김씨 부인을 눕힌 뒤 황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김씨 부인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취해 있었지만 육봉이가 자신을 감싸 안는 느낌을 흐릿하게나마 느끼고 있었습니다. 몸은 술기운에 무거웠으나 육봉이의 팔이 자신을 붙잡을 때의 단단함과 그가 자신을 침상에 눕히기 전 순간의 다급하면서도 섬세한 손길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비록 정신이 온전히 또렷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움직임과 기척은 이상하리만치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잠시 동안 침상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육봉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어쩐지 그 손길이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것 같아 스스로도 당황했지요. 그녀는 무심코 손을 자신의 팔에 올리며 육봉이가 떠난 자리를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처럼 희미하게 터져나온 한마디는 그녀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겁나게 기분이 이상하구만. 한편 방을 급히 나선 육봉이는 뜨거운 얼굴과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김씨 부인을 잊으려 했지만 방금 전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체온이 그의 몸에 남긴 여운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육봉이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무슨 망측한 생각이냐. 육봉아, 정신 차려야 한다. 하지만 그의 내면 어딘가에는 그녀의 모습이 강렬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침상에 누운 채로도 육봉의 흔적을 떠올렸고 육봉이는 문 밖에서 그녀의 모습에 대한 기억과 싸우고 있었지요. 그날 밤 이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묘한 감정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답니다. 김씨 부인은 한창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답니다. 17살의 나이에 박진사의 외아들과 혼인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그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외란이 일어나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러 이제는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자태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과 몸은 아리따운 처녀처럼 싱싱했지요. 특히 그녀가 친정집에서 비법을 전해받아 만드는 육포는 이제 한양 칠패시장 장안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했지요. 인삼과 황기를 더한 비법은 그녀만의 것이었고 이 명성으로 박진사 댁은 가산이 점점 더 정신없이 불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육봉이는 김씨 부인을 대하는 것이 전과 달라졌어요. 마님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던 그날 밤의 일이 자꾸만 떠올라 육봉이는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던 것이었지요. 평소에도 김씨 부인의 어떤 처녀보다 곱고 아이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커다란 궁뎅이를 흔들며 걷는 마님의 뒷모습을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겨우 참아내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 그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던 것입니다. 김씨 부인 역시 마음이 싱숭생숭했더랬습니다. 그날 자신의 실수로 인해 육봉에게 보여준 모습이 부끄러웠고 더욱이 육봉이가 자신의 친구 숙경의 유혹을 뿌리치는 모습에 은근한 기쁨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마음이 불연하여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마주치지 않으려 조심스레 피해 다니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육봉이의 머릿속에는 온통 김씨 부인 보드라웠던 살결과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그녀의 가슴만이 생각날 뿐이었고
김씨 부인 역시 육봉이가 자꾸만 신경 쓰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답니다. 며느라기야, 방에 있느냐? 어느 날 시아버지 박진사께서 김씨 부인을 부르셨어요. 요즘 들어 박진사의 얼굴에는 늘 기쁨이 가득했지요. 김씨 부인이 만든 육포가 한양에 내놓으라 하는 대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더니 마침내 임금님의 수라상에까지 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씨 부인의 육포는 특별했답니다. 좋은 소의 뒷다리살을 2달 동안 말리고 나서 인삼가루와 황기를 더해 만든 비법 양념에 꼬박 1달을 절인 덕에 맛도 좋을 뿐 아니라 보양식으로도 그만이었던 것이지요. 이 육포 덕분에 박진사 집안은 큰 부를 이루게 되었던 거이었지요. 네, 아버님. 며느라기야, 좋은 소식이 있구나. 임금님께서 네가 만든 육포를 드시고 크게 만족하셨다더구나. 이제는 한양의 권세가들도 이 맛을 보려 줄을 선다 하니 이 늙은이 가슴이 벅차구나. 과찬이신께요. 이 모든 게 아버님의 덕분이지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최참봉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박진사를 얕보던 최참봉이었지만 이제는 그 오만한 태도를 억누르며 억지로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듯 했지요. 박진사,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소잉. 한양에서 전갈이 왔는디 주상께서 이 육포를 드시고 크게 만족하셔서 궁궐에서 잔치가 있을 때 진상하라 명하셨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시다니. 이는 참으로 큰 영광이구먼요. 그게 말이요. 제가 마침 한양에 볼 일이 있어 함께 가려 하는디 어찌 생각하십니까잉? 더구나 지금이 금강산 단풍이 절정인 때라. 한양에서 일 보신 후 금강산도 구경하시면 좋을 듯 싶은디요. 금강산 단풍이라 평생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구먼. 그렇지라. 한양에서 머무실 곳도 이미 마련해 놨소. 월야여 각이라고 아시오. 월야여 각이라 한양 제일의 고급 여각 아니겠소? 그렇소잉. 제가 여각주와 친분이 있어 이미 최고의 방을 예약해 두라 일렀소. 한양에서 2-5달 정도 편히 머무르시며 진귀한 음식도 맛보시고 대감들과 교류도 하신 후 금강산으로 가시면 어떻겠소? 박진사의 눈이 크게 빛났습니다. 평소 금강산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던 터라 최참봉의 제안이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이지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려. 마침 좋은 계절이기도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지요. 기쁜 마음으로 박진사는 김씨 부인을 불러일렀습니다. 며느라기야, 좋은 소식이 있다잉. 네가 만든 육포 덕분에 내가 한양도 가고 금강산 구경도 가게 생겼구먼. 아버님, 정말이십니까잉? 주상을 아련할 수 있다니 아버님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게 다 네 덕분 아니겠냐잉. 이번 참에 한양에서 2-5달 머물며 주상도 뵙고 여러 대감들과도 교류해 볼 생각이구먼. 그리고 단풍 절정인 금강산도 둘러보고 오려고 하니 2달은 좋게 걸릴 것 같구먼. 그렇게 박진사는 기쁜 마음으로 여행 준비에 몰두했지요. 김씨 부인 또한 기꺼운 마음으로 시아버님의 여행 준비를 도왔습니다. 며느라기야, 내 다녀오마잉. 네, 아버님. 세상 천지 한양까지 천리나 되는 길이니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구경하시고 건강히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며칠 후 그렇게 박진사는 최참봉과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1달 동안의 한양행과 이어질 금강산 유람은 박진사에게 잊을 수 없이 행복한 일정이 될 것 같았지요. 궁궐의 육포를 진상하고 양반가와 교류하며 평생 꿈꾸던 금강산의 절경까지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터였을 테니까요. 시아버님이 떠나신 후 김씨 부인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눈치를 살펴야 했던 일상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큰 집이 너무도 적막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김씨 부인은 육봉이를 대동하고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 숙경의 집을 찾았더랬습니다. 숙경 역시 일찍 홀로 된 터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이였지요. 웜에 이게 얼마 만이요? 그동안 잘 지냈간디?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제? 안 본 지 벌써 보름도 넘었제잉. 그러겄네. 시아버님 모시느라 힘들었겄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숙경의 눈이 육봉이에게 향했습니다. 어머, 너는 아직도 그리 잘생겼는가잉? 숙경은 뜨거운 눈빛으로 육봉의 모습을 유심히 보며 예, 너 육봉늘. 맛 좀 봤는가? 숙경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당황했지만 숙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육봉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신 잃을 만큼 좋은 걸 보여줄 수도 있는디. 어떠냐? 숙경이 육봉의 팔을 슬며시 만지려 했습니다. 육봉이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하구만요. 저는 마님이 해주시는 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따르고 받들 분은 오직 마님 한 분뿐입니다잉. 육봉의 충직한 태도에 김씨 부인의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의 한결같은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이왕 왔는디 며칠 푹 쉬다 가는 게 어떡한디? 아니요. 집을 너무 오래 비울 수 없제. 뭘 그런디야. 시아버님 오시려면 아직 시간도 많은 게. 하지만 김씨 부인은 숙경이 육봉에게 하는 본후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지요. 육봉의 한결같은 마음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설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숙경의 머슴인 덜렁이가 숙경마님을 불렀습니다. 마님, 방에 계신가요? 그래, 덜렁아. 잠시만 기다려라잉. 숙경은 덜렁이의 목소리에 머리도 만지고 얼굴에 분칠을 하며 화장을 고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는 어딘가로 가버리고 김씨 부인은 친구 집에 혼자 남게 되었지요. 심심해진 김씨 부인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지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친구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잘 다녀왔는가? 응, 오늘도 개운하구먼. 그런데 밖을 다녀와서인지 친구의 얼굴은 무척 상기되어 있고 옷이 땀에 젖어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또다시 덜렁이가 찾아와 숙경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마님, 방에 계신가요? 그래, 덜렁아. 잠시만 기다리거라. 이번에도 친구는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쁜 옷으로 골라 입고 밖으로 나갔지요. 이번에도 숙경은 밤늦게 돌아왔고 얼굴은 또다시 땀에 흠뻑 젖어 있는 듯 했고 눈은 풀려 있는 듯 했지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김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어딜 갔다 오길래 맨날 그라코럼 얼굴이 땀에 젖어 있다냐? 숙경은 선뜻 말을 잇지 못하고 뭔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지요. 고흥댁, 너도 밤에 혼자면 외롭제? 그라제, 서방 잃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 그건 다르제잉.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 김씨 부인은 숙경의 아리송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저 자신의 팔자려니 하며 단순하게 여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씨 부인은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일어났는데 숙경이 잠자리에 없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얘는 자다 말고 어딜 간 거요? 김씨 부인은 화장실이 급해 얼른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를 보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디선가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숙경이 방에 없다는 것이 생각난 김씨 부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지요. 아니 그런데 그곳은 덜렁이의 방이 아니겠어요. 숙경이 머슴 덜렁이와 합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스러웠지만 어찌된 것인지 가슴이 크게 뛰었답니다. 그러자 김씨 부인은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아 얼른 방으로 돌아왔지요. 다음 날 숙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흥댁, 얼른 일어나 아침밥 묵어야지. 김씨 부인은 내색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차려온 밥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혼자 살면서도 밤낮으로 머슴을 챙기느라 참 바쁘겠구먼. 그 후로 김씨 부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숙경은 머슴 덜렁이가 부르는 날이면 밖으로 나가고 부르지 않는 날이면 밤중에 행랑채에 덜렁이 방을 찾아가곤 한다는 것을요. 자신의 비밀이 김씨 부인에게 탄로난 것을 눈치챈 숙경은 어느 날 김씨 부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흥대가 내가 착한 건 알지만 다른 즐거움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무슨 즐거움 말하는 거요? 친구는 말을 꺼내놓고도 무척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도 좋은 친구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거 아뇨? 친구라니, 내가 있는데 또 무슨 친구 말이요? 그러니까 과부의 기나긴 외로운 밤을 채워줄 친구 말이요. 말하자면 그런 친구 같은 사내 말이지. 김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실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었지요. 이미 친구와 덜렁이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갈까 두려웠던 친구는 김씨 부인도 같은 처지로 만들어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지요. 아니, 쓸데없는 소리 마라. 처음엔 그리 깝깝하더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불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참고만 살아야겠냐. 김씨 부인은 숙경처럼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지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처음만 그런 거요. 그리고 과부로 사는 게 그렇게 허무하지 않아서 좋다니까. 김씨 부인은 숙경의 제안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답니다. 그저 말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자신의 비밀이 김씨 부인에게 들통난 것을 알게 된 친구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무언가 방도를 찾아야만 했지요. 그런데 다음 날 저녁, 숙경이 갑자기 술상을 들여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술이요? 오늘은 술 생각이 나서 한잔하자잉. 김씨 부인과 숙경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 왔습니다잉. 머슴 덜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어서 이리 들어오너라잉. 덜렁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김씨 부인은 순간 당황했지요. 숙경과 은밀하게 살을 섞고 있는 그 머슴 덜렁이가 아니던가요? 오늘 밤 함께 술이나 한잔하자꾸나. 덜렁이도 이리 앉아라잉. 숙경의 말에는 다른 속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덜렁이의 관계를 알게 된 김씨 부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김씨 부인도 같은 처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지요. 머슴 덜렁이는 김씨 부인 옆에 앉았고 술잔이 오고 갔습니다. 평소 술이 약했던 김씨 부인은 금세 취기가 올랐지요. 마님, 한 잔 더 드셔야지요. 덜렁이가 술잔을 자꾸 권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억지로 술잔을 받아 마셔야 했지요. 아이고, 배야. 갑자기 겁나게 배가 아프네. 숙경은 배가 아프다며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일부러 둘만의 자리를 만들어주려는 속셈이었지요. 김씨 부인의 정신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덜렁이는 그런 김씨 부인의 곁으로 바짝 다가왔지요. 친구가 배가 아프다며 살며시 자리를 피하자 머슴 덜렁이는 더욱 대담하게 김씨 부인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이제 그만 마셔야지. 벌써 취기가 많이 올랐는데요. 아니옵니다. 마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찌 이대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잔만 더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 김씨 부인은 마지못해 술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다 보니 어느새 온몸이 화끈거리며 달아올랐고
정신마저 몽롱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덜렁이는 취기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김씨 부인의 모습을 보며 슬그머니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제 제가 마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덜렁이의 손이 김씨 부인의 옷자락에 닿으려 할 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육봉이가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덜렁이를 단숨에 제압했고 덜렁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김씨 부인을 마음에 두고 있던 육봉이는 김씨 부인의 안위가 걱정되어 항상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님, 많이 취하셨는데요. 제가 모시고 가겠소. 육봉이는 정신이 없는 김씨 부인을 조심스레 부축하여 집으로 모셨지요. 김씨 부인의 방에 들어가 정성스레 이불을 펴고 눕혀드린 뒤 방 한켠에서 김씨 부인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마님, 제가 곁에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마님은 제게 하늘 같은 분이십니다잉. 잠든 김씨 부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육봉이의 마음은 설레었지요. 취기로 잠든 김씨 부인의 모습도 한없이 고왔지만 진심으로 김씨 부인을 사모하던 육봉이는 최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김씨 부인을 지키다가 그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지요. 아침이 되어 눈을 뜬 김씨 부인은 놀라고 말았지요. 방 한켠에서 육봉이가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의 일이 가물가물 떠올랐습니다. 머슴 덜렁이가 자신에게 술을 권하던 일,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육봉이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일까지. 육봉아,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구나. 늘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었던 거로구나. 김씨 부인은 육봉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지요. 그가는 채통과 신분 때문에 육봉을 한 사람의 사내로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육봉을 껴안자 사내의 냄새가 훅하니 그녀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 육봉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달아나는 게 아니겠어요. 육봉아, 이제는 도망 안 가도 되제? 하지만 육봉이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온 육봉이를 불렀습니다. 아직도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를 기다리고 있었제.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소잉. 아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은께 어서 씻고 내 방으로 건너오거랑잉. 육봉이가 방으로 들어오자 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 심성이 참 착하고 일도 잘하니 내 마음에 쏙 들었은께. 이제 내 마음도 알았은께 오늘 밤 나랑 밤꽃 향 맡아볼 텐가잉? 마님과 함께 밤꽃 향 맡을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죠잉. 김씨 부인이 육봉에게 다가가 그의 옷고름을 만지자 육봉이는 놀라 떨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김씨 부인의 손길이 점점 깊어지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육봉이는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육봉아, 밤꽃 향 맞자더니 어딜 가는 것이오? 하지만 육봉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니, 같이 밤꽃 향 맞자 해놓고 왜 또 도망을 가는 것이오? 김씨 부인은 허탈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육봉이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망쳐버리곤 했던 것이었지요. 에휴, 참으로 쉬운 일이 하나도 없구먼. 내 평생 사내 복이 없는 팔자인가 보구먼. 그 후로 육봉이는 김씨 부인을 피해 다녔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아버님이 돌아오실 날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김씨 부인은 걱정되어 방 안에서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밖에서 육봉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육봉의 목소리에 반가워 김씨 부인은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님께서 오실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구먼. 나리께서 한양의 월야여각에 머무르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단다. 그런데 오실 날이 한참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구나. 김씨 부인의 눈물 어린 모습을 보니 육봉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 수 있겠느냐? 우선 월야여각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소. 그래, 너라도 나서서 알아봐 다오. 아버님이 너무 걱정되는구나. 육봉이는 김씨 부인이 만든 육포 중 가장 좋은 것을 챙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월야여각에 도착한 그는 먼저 문지기에게 말을 걸었지요. 저희 나리께서 이곳에 머무르신다 들었는디요. 어디서 시골 촌놈이 감히 여기는 네가 출입할 곳이 못 된다.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육봉이는 품속에서 육포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육포는 저희 김씨 부인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오. 임금님께도 진상된다는 그 고운 김씨 부인 육포입니다잉. 문지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소문난 김씨 부인 육포라면 어디 한번 맛보아도 되겠어? 육봉이는 육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더 드시고 싶으시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먼요. 들어오시오. 난 모른 척할 테니 다녀오시구려. 이렇게 육봉이는 월야여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여각 안에서 여각주를 만난 육봉이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진사님이라 그런 분은 여기 오신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나리께서는 이곳에 오지도 않으셨단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방을 예약하셨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실제로 오신 적은 없습니다. 월야여각을 나온 육봉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리께서 여각에도 오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일까?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하다. 육봉이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나리께서 월야여각에도 오지 않으셨다면 최참봉이 가장 의심스럽구나. 육봉이는 어떻게 하면 박진사님을 찾을 수 있을지 고심하다가 문득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지요. 최참봉 댁의 서자인 운재가 술과 기생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육봉이는 그를 기로로 불러내기로 했습니다. 미리 기생들과 이야기를 해두어 운재에게 술을 잔뜩 먹이기로 했지요. 아니, 자네가 어찌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요? 글쎄, 내가 한양에 다녀오며 마님께 심부름값 좀 받아갖고 생겼지. 혼자 묵자니 심심해서 자네 생각이 나서 불렀제잉. 그래, 이제 보니 자네도 사람 볼 줄 아는구먼. 운재는 무척 신이 나서 기생들이 따라주는 술을 연신 받아 마셨지요. 기생들이 뱀처럼 달라붙어 온갖 안양을 부려대니 이게 웬 떡이냐 싶었던지 무척 좋아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운재는 술에 잔뜩 취해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가 보아라. 저희가 잘했지요. 나가실 때 비녀값이라도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래, 알았다. 걱정 말거라. 기생들이 나가자 육봉이는 운재에게 물었습니다. 여복의 운재, 박진사 나리는 어디 계신단가? 운재는 계속 횡설수설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 육봉이는 한 가지 수를 썼지요. 박진사 나리께서 논 한마지기를 내게 떼어주신다 혔순께. 내가 그것을 자네한테 줄 테니 나리께서 어디 계신지 말해볼란께. 술기운에 귀가 솔깃했던 운재가 말했습니다. 박진사 나리는 우리 아버님이 광에 가두어 두셨다네. 운재는 그 말을 끝으로 쓰러져 잠들고 말았습니다. 육봉이는 기생들에게 잘했다며 은자 몇 개를 던져주고는 곧바로 최참봉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담장을 넘어 광으로 향했고 잠겨있는 자물통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육봉이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박진사님이 몰라보게 야윈 모습으로 꽁꽁 묶여 계신 것이었습니다. 나리, 정신 차리셔야지. 육봉이 왔지라. 정말 육봉이가 맞는가? 그렇다께요. 어서 제 등에 업히시지라. 박진사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터라 육봉이의 모습이 꿈만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육봉이는 재빨리 밧줄을 풀어 박진사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찌 된 일이다요? 내가 최참봉한테 속아불었다.
그놈이 내 재산을 탐내서 이런 짓을 벌인 것이요. 육봉아, 지금 당장 포도청에 가보거라. 포도대장은 내게 큰 은혜가 있은 게 금방 달려올 것이요. 포도대장은 박진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한밤중에도 포졸들을 이끌고 가 최참봉을 체포했습니다. 최참봉은 그 죄에 따라 곤장을 수도 없이 맞고 자리에 누워 일어날 수 없게 되었지요. 포도대장은 그간의 최참봉이 저지른 일을 박진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소이다. 진사 영감. 그러게 말일세. 나도 죽는 줄 알았지. 조사해보니 진사님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까지 계획했더이다. 세상에, 믿었던 자가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포도대장이 돌아가고 박진사는 육봉이와 김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육봉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요.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 아들 죽고 나서 며느리와 혼자 있는 것도 서러웠는디 내 니를 양자로 삼을란다. 안 됩니다. 제가 어찌 감히. 아버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육봉이 덕에 아버님이 살아계시니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양자가 된다면 마님은 어찌 되실 것이다요? 박진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내 며느라기니 이제 내 아내가 되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냐? 그렇게 얼마가 지나고 신혼 첫날 밤 달빛이 푸르게 비치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부인, 실은 저도 오래전부터 김씨 부인을 연모해왔는디요. 하지만 제 처지 때문에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소.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구먼요. 이제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께 더 이상 피하지 마시오잉.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답니다. 은은한 밤꽃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고 달빛은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는 유일한 증인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서로의 몸을 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서방님, 한 번만 더 안아주시겠소잉. 그동안의 그리움을 다 풀어보고 싶소. 몇 번이고 서로 껴안자고 있다가 쓰러져 있다가도 육봉이는 이름처럼 김씨 부인의 소원대로 밤새도록 길고 끝나지 않도록 긴 밤을 꼭 안아주었답니다. 창밖의 달빛이 어스러질 때까지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육봉이의 진심 어린 마음과 김씨 부인의 순수한 사랑이 하나가 되어 방 안에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지요. 옛말에 천생연분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이지요. 육봉이와 김씨 부인은 서로를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이루었고 육봉이는 충심으로 박진사의 목숨을 구해 뜻밖의 복까지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야단마님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신다면 야단마님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